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무원 행정법 커리큘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2025년도 대비 일단 올해 기준으로 9월 둘째 주부터 개강할 예정이고 실강을 하면서 동시에 인강도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7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정도의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커리가 이어진다. 대충 한 6월 말이면 정규 커리가 다 마무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우리 공무원 시험이랑 군무원 시험 좀 뭔가 비교하면서 뭐 할까 고민하다가 군무원 쪽으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제 범위나 출제 스타일 관련해서 공무원이랑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출제 범위는 당연히 행정법인데 그 9급 같은 경우는 총론뿐만 아니라 강론도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이게 만약에 공무원이었으면 강론 공부는 아예 안 하셔도 되는데 9급 공무원이면 강론이 아주 애매하게 한 문제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총론, 강론 우리가 구분은 하지만 둘에 걸쳐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총론에서 웬만하면 다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9급 같은 경우는 강론이 좀 게르기다. 그래서 앞으로 출제 비중이 어떻게 유지가 될지 몰라서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공부를 안 해도 뭐 엄청 지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요 정도 애매하다. 근데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7급은 전면적으로 출제되죠. 우리 9급, 7급 둘 다 25문제가 나오는데 7급 같은 경우는 그중에 한 20% 정도가 강론으로 나와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순수 강론 문제가 한 3문제, 4문제 해서 조금 그 비중은 줄여줬는데 아무튼 한 5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점은 7급 공무원, 뭐 국가직이랑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의 강론 부담이 9급에 조금 있을 뿐 다른 건 없다. 자, 그래서 출제 범위가 이렇다는 거고 출제 스타일로 넘어가시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우리가 문제 공개를 한 5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 전까지 문제 공개를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옛날엔 지저분했다가 조금씩 깔끔해지는 추세였다가 올해 갑자기 조금 선회해서 아쉽게 됐죠. 조금 지저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일단 9급 기준으로 3분의 2 정도는 그냥 공무원이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랑 다르지 않아. 근데 한 3분의 1 정도, 특히 앞부분에 앞에 이제 1번에서 한 8번 정도였죠. 같은 경우는 판례나 법조문 표현을 출제위원이 자기 언어로 임의로 변형을 해. 그러다 보니까 둘의 차이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행정법 같은 경우는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나중 막판 가서 암기를 하신 거고 앞에 부분에서는 이해에 치중을 하셔야 되는데 공무원 스타일로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해가 없으면 의미 파악이 좀 어려운 정도. 근데 출제위원이 자기 언어로 임의로 표현을 변형하다 보니까 나머지 3분의 1 같은 경우는 군무원 특유의 스타일이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내 이 논리를 꽉 잡고 있지 않으면 이게 이런 표현으로 변형됐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총평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말로 기껏 공부해 놓으면 지방 사투리로 출제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방 사투리로 한국말을 먼저 공부할 수는 없죠. 서울말로 일단 기본을 꽉 잡아놓은 다음에 이게 경상도나 아니면 전라도나 충청도를 가면 저런 식으로 변형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군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보다 더 개념적인 이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부법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출제 스타일의 이런 차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법에 관해서 제가 이제 한 2가지 정도 짚어드릴 건데 이 부분은 공무원 커리 영상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무원 커리나 군무원 커리나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나는 그냥 커리큘럼, 그냥 앞으로 어떤 강의가 펼쳐질지를 조금 더 찬찬히 설명을 듣고 그렇게 커리를 구성한 너의 취지를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커스 공무원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제 카페 가시면 대문이나 아니면 전체 공지에 떡하니 띄워져 있거든요. 그거 보셔도 돼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막판 동영까지는. 여기서는 출제 스타일 때문에 조금 행정법 공부에 애를 먹는 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공부법 위주로 간단히 2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너무 이런 문제풀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최대 80을 절대 못 넘는 되게 한계, 벽에 부딪히게 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인데요. 자, 일단 우리가 시험장을 이때 들어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마지막 단계로서 실제 기출지문들을 열심히 확인하고 들어가야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그 기출문제 풀이에요. 기출문제 풀인데 그 기출문제들은 보통 어떻게 나오느냐? 대법원 판례나 아니면 국회가 만든 법조문을 표현을 변형한 식으로 나와요.
물론 군무원은 조금 응용하기도 하지만 그 출제위원들이 자기 언어로 변형을 하니까 아무튼 판례나 법조문을 변형하게 되니까 당연히 3단계 이 마지막 단계 시험장 들어가기 전 공부를 하려면 그 전 단계에서 판례나 법조문 원문을 보셔야 돼요. 원문을 보셔야 되는데 잠깐 뒤로 가봅시다. 원문 보시면 대법원 판례 이따위로 쓰여져 있고요. 법조문은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이게 제가 실제로 기본서에서 빈출되는 내용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읽으라고 지금 써놓은 거 아닙니다. 딱 봐도 눈살이 찌푸려지면서 읽어도 한국말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지.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판례나 법조문 원문을 보셔야 되는데 읽으면 한국말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일단 그 전 단계로서 논리가 이렇구나 조금 쉽게 이해를 해놓고 그 기저에 깔린 논리가 이러니까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 대법원이나 국회의원 나으리들은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게 이렇게 대응이 되는구나 라는 걸 깨우친 다음에 일단 서울에서 대전 찍고 대전에서 조금 쉬었다가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판례나 법조문이 이렇게 좀 표현이 변형돼서 나오는구나 한 걸 순서대로 깨우쳐야 돼요. 순서대로. 자, 그래서 우리 커리도 기본적으로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데 보통의 강의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의 수험생들도 이런 단계를 거쳐서 준비를 해요. 기본 이론 강의를 듣습니다. 이론 다 들었으니까 이제 기출문제 풀어야지 이렇게 막 가버리는데 이건 마치 운전 초보자가 서울에서 부산 한 큐에 직행하려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딱 봐도 알겠지만 얘는 2단계에서 3단계 나아가는 건 원문이랑 그 변형된 표현을 대조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눈이 달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요. 틀린 그림 찾기 누구나 한다고. 근데 1단계에서 2단계 나아가는 건 우리 운전 못하는 사람 생각해봐요. 고속도로 여러분들 나와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운전하기 수월합니다. 그냥 그 흐름 타고 방향 바꿀 필요도 없어. 그냥 밑에 페달에 발만 잘 올려놓으면 앞으로 쭉 가거든요. 근데 다만 초심자면 처음에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면서 이거 하이패스 이렇게 지나는 거구나. 여기선 속도 100까지 올려야 되는구나. 그 적응하는 게 힘들 뿐이야. 앞에 그것만 잘 해놓으면 부산까지는 진짜 생각보다 금방 가요. 근데 앞에 이게 무섭기 때문에 보통은 대충 한다고 해요. 이거를. 무섭고 번거롭기 때문에 1단계에서 2단계 나아간 걸 대충 해.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대전 안 찍고 바로 부산 가려 한단 말이에요. 초심자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의가 이론 들었으니까 바로 기본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리 지금 행정법 내용 설명한 거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공부 완전 노베이스라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대충 수업의 흐름이 이렇다는 거지. 자, 보세요. 마지막에 우리 시험에 나온 거 뭐 절차 집중, 실체 집중, 알 듯 모를 듯한 말 앞에서 봤던 읽기 싫은 그 대법원 판례가 설명한 게 결국 요약하면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절차 집중은 맞는데 실체 집중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왼쪽 오른쪽으로 비교하면 지금 행정법 안 배운 사람도 OX가 위아래 뒤바뀌었구나. 기출문제는 표현을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서 이렇게 오지문을 구성한구나. 누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절차 집중, 실체 집중이 뭐냐고. 그걸 알려면 아까 대법원 판례나 법조문 원문을 봐서는 내가 아무리 국어 실력이 뛰어나도 안 읽혀요. 그게 정상이야. 그러면 그 기저에 깔려있는 논리를 배워야 되는데 그 논리를 설명하면서 뭐 막 어렵게 관련 인허가가 뭐 절차를 이렇게 하는데 내부 행정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 막 도시계획법 이렇고 이런 얘기하면 다 도망간다고요. 여러분 정신마저 가출해버려. 그냥 듣고 있으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관련 인허가가 어쨌느니 막 이런 얘기 안 하고 행정 절차가 어쨌느니 안 하고 햄버거 안 먹은 사람은 없잖아요. 햄버거를 사면 같은 카운터에서 세트로 주문하면 감자튀김 콜라 딸려오지 않느냐. 근데 감자튀김 콜라가 그렇다고 해서 공짜는 아니지 않느냐. 그게 절차 집중 실체 집중이냐.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게 아무튼 절차 집중이라는 얘기고 왜 실체 집중이 아닌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원문이 나왔을 때 그 기저에 햄버거 감자튀김 맞아 그런 것 같아. 이 문구를 막 읽다 보면 여기까지가 절차 집중이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체 집중은 아니란 거구나. 햄버거를 시키면 감자튀김까지 따라오는데 공짜는 아니구나. 이게 대응이 된다고. 이 연습을 앞에서 좀 많이 하셔야 1단계에서 2단계까지 가는 이 이론적 기반이 탄탄히 쌓이게 되고 사실은 이게 행정법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초시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첫 진입장벽을 넘는 거.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데 여기까지만 가면 얘 의미를 알고 있잖아. 이 표현 보기만 하면 눈이 달린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 행정법 공부 안 했는데 왼쪽 오른쪽 뭐가 달린지 알죠? 이건 누구나 한다고요.
근데 앞에 거를 하기 싫고 번거롭고 이해하는데 막 두뇌 활동 너무 막 쓰는 거 귀찮고 이러니까 이걸 그냥 뛰어넘어서 기본 이론 강의 듣고 곧바로 기출문제를 가버리면 1단계에서 3단계로 그냥 건너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중간에 징검다리적인 성격을 가지는 이런 강의를 찔러 넣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편의상 보통 우리 많이 쓰는 용어인 심화 이론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저는 뭐 이론 OX 기출 강의라 그래서 뒤에서 볼 겁니다. 아무튼 그 강의 하나 찔러 넣어놨고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그냥 쌩 까고 바로 기출문제 풀던지 아니면 요즘에 대유행이죠. 행정법 과목에 국한해서 드린 설명입니다. 올인원이라는 명목으로 얘를 한꺼번에 이 앞에서 다 해요. 근데 앞에서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그건 서울에서 부산 직행하는 거예요. 직행하는 거.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 단계에서 너무 문제풀이를 땡겨서 할 필요 없다. 내가 1단계에서 2단계까지만 잘 오면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뒤에 거는 어느 정도 좀 자기가 공부 습관이 돼 있고 하신 분들이라면 2단계, 3단계 가는 건 강의 굳이 안 들어도 여기까지 진짜 탄탄하게 자기가 기초가 쌓였으면 이거는 강의 도움 안 받아도 되는 분들 꽤 있어요. 자, 근데 보통은 이런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에 여러분들이 속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건너뛰고 1단계, 3단계 간다는 거지. 자, 유형 1번. 복습하기 싫어하는 유형. 그냥 인강 듣고 강의 듣고 뭔가 뿌듯해. 오늘 하루 4, 5시간 뭔가 공부한 것 같아. 노량진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뭔가 되게 피로도 누적되고 한 거 오늘 누적되고 한 거 보니까 오늘 고생한 것 같아. 그래서 복습을 하기 싫어해. 저녁 때 하긴 해야 되는데 귀찮고 이러니까 대충 기본 이론 들으면서 벌써부터 뒷단계에서 봐야 될 단원별 문제집 사다가 단원별로 그냥 풀어요. 그걸로 10문제 정도 풀고 그걸로 오늘의 복습 가름해버린 거지. 네 내용 따위 모르겠어. 아무튼 나 오늘 진도 나가서 뿌듯해 하고 끝내는 유형. 두 번째 똑같은 얘기인데 조급해요. 내가 한 달 강의 들었으니까 한 달만큼 나 레벨업한 거 상태창 띄워놓고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풀이 하면서 10문제 중에 8문제 나 실전에서 80점 맞겠다. 이거 자꾸 통계를 내고 측정을 해. 이런 유형들 보통 이거 이해 따위 없고 그냥 땡겨서 하죠. 그리고 마지막 올인원 선호하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요즘에 대유행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인 건데 설령 이런 강의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행정법만큼은 반대지만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이런 단계가 있음을 본인이 인지하고 단계를 구분해서 내가 이론 기반이 아직 안 써있으면 너무 성급한 문제풀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인식을 하고 이걸 듣는 거랑 그걸 안 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듣는 거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근데 보통은 이 세 가지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틀린 그림 찾기만 하다가 시험장 들어간다고요. 1단계에서 2단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2단계, 3단계 펼쳐놓고 벽돌 문제집, 벽돌 기출문제집 20개년치 해놓고 내용은 모르겠고 의미는 모르겠고 내 눈에 바른 다음에 시험장 들어가서 뭔가 나한테 익숙해. 그럼 동그라미. 뭔가 미묘하게 달라. 하면 X. 하는데 이러면 한계가 80이에요. 근데 물론 80도 높은 점수, 낮은 점수 절대 아니지만 높은 점수도 아니죠. 그리고 제가 한계가 80이라 했지 꼭 80점 맞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험기간 막바지에 행정법 공부를 해도 모의고사가 80점을 절대 못 넘어요. 하신 분들 꽤 많거든요. 보통 이거를 다 건너뛰신 분들. 막판 가서 1단계에서 2단계 못 갑니다. 이미 내가 대구쯤 도착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서 이 정도로 걷겠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의식하셔야 돼요. 문제풀이 단계만 좀 미뤄도 많은 게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의식하에 커리큘럼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9월, 10월 기본 이론 들어갑니다. 무조건 끝내요, 전범위. 50시간으로 딱 끝냈고 55강. 이번 공무원 이미 끝냈으니까 군무원도 똑같겠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바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11월, 12월에 이론 OX 기출이라 그래서 일단 기본서 편제 그대로 가져온 교재에다가 빵꾸를 뚫어요. 또는 A or B식으로 구성해서 그걸 골라내게 해. 그럼 그걸 메꿔가는 과정에서 좀 능동적으로 이론이 복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원별로 OX 풀이하면서 좀 웜업을 해요. 그리고 그 단원에 해당되는 사지선다 기출을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럼 단원별로 이걸 해나감에 있어서 기본 이론 강의를 복습하고 그 다음 문제풀이로 나아갈 준비가 되겠죠? 대전 휴게소에서 잠깐 쉬면서 뭐 먹기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하면서 다시 부산 갈 준비를 한다고요. 이렇게 되면 문제풀이 시점이 너무 안 땡겨지면서 앞에 이론도 복습을 하게 되고 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요. 요 정도 하면 기출문제에서 보여. 이 지문은 어디서 발췌가 됐구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꼬는구나. 라고 하는 게 보여요. 보여. 그러면 이때 4개년 기출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6개월 과정을 저는 필수 컬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개별법 조문특강 한 4시간짜리 귀여운 거 하나 있고 아무튼 이 책 하나하나 제가 노가다로 해설에다가 기본서 몇 페이지 내용이다 몇 페이지 내용이다 다 노가다 해가지고 다 넣어놨거든요. 이때 공부한 거 일로 돌아와서 확인하고 이때 공부한 것도 만약에 깜빡깜빡했으면 돌아가서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문제풀이 너무 문제풀이만 치중하면 틀린 그림 찾기만 하게 된다고. 다시 돌아가서 이론을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냅두면 기본서 막 뒤적뒤적 하다가 아 몰라 안 나와 하고 포기하니까 제가 노가다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들으시면은 필수 컬인 거고 그 다음부터는 선택인데 4개년 너무 적지 않냐? 그리고 앞에 이제 내년 되면은 상반기에 국가직, 소방직, 그 다음에 지방직까지 추가되면 5개년 하는 셈인데 5개년 갖고 돼요? 저는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불안할까봐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7개년으로 확장해서 그 다음 문제풀이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 진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하면서 끝나는 거고 중간중간에 아주 귀여운 이런 특강이 있습니다. 몇십 강 이렇게 안 해요. 최신 판례 2시간, 작년에 개인정보 2시간, 강론 같은 경우 9급은 약간 계륵인데 7급은 하셔야겠죠. 이거 한 5시간 하고 끝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자, 공법 두 번째, 단권화를 하셔야 돼요. 이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봅시다. 공부에 단계가 있댔죠. 단계를 나눠서 공부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뭐 문제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각 단계마다 책이 한 권씩 생기죠. 그리고 중간에 강사라도 한번 갈아타면 기본서가 2권, 3권이 돼버리죠.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프린트도 나눠주죠. 하면은 나중에 마지막 시험 들어가기 한 달 전 생각해 봅시다. 7월 초야, 6월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책상 위에 책이 이만큼 쌓여있죠. 이만큼 쌓여있죠. 심리적으로 일단 위축이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한 만큼 뿌듯하긴 한데 이걸 전부 다 내가 쓸어 담고 밑 빠진 독에 물을 이만큼 부어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언제 다 보지? 이런 생각이 들어.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본 이론 들을 때 기본서, 이때 무슨 책, 이때 무슨 책, 이때 무슨 프린트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쌓아놓으면 사고가 분산이 돼. 이때 공부한 흔적은 여기다 남기고 이때 또 뭔가 깨닫는 게 있겠죠? 똑같은 내용 공부해도 이때 깊이 있게 더 공부하게 되니까 여기다 흔적을 남겨.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사고가 여기저기 흩어지게 된다고요. 이게 원래 그 판례 같은 경우도 미묘하게 비슷한 거, 미묘하게 동일한 거, 미묘하게 공통점이 있는 거 이런 걸 한데 모아서 보통 출제위원들은 그 점에 주목해서 출제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은 그걸 한데 통합을 해서 공부를 해야 이런 게 출제 포인트가 되고 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정오 판단해야 될 부분이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다 분산시켜 놓으면 비교 통합이 안 돼. 비교 분석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권에 다 모아야 된다고요. 한 권에 다 모아놓으면 예를 들어 기본서 맨 앞에 있는 기본서에 이때 공부한 것도 여기다가 통합을 하고 이때 공부한 것도 여기 통합하고 해서 딱 모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와 달리 마지막 한 달 남았을 때 내 책상 위에 내 손때 가득 묻은 기본서 딱 한 권 남게 되죠. 한 권 남게 되죠. 이러면 이거 한 권 가지고 심리적인 일단 그 만족감도 있죠. 이것만 보면 되는구나. 그리고 내 손때 잔뜩 묻어있으니까 그걸 펼 때마다 1년치 공부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이 찰랑찰랑 이만큼 쌓여가지고 내가 시험장 들어와서 완전히 쏟아내고 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내용을 제일 처음부터 내가 선정한 그 책에다가 이 커리를 진행한 내내 당연히 이때 다 그때그때 필요한 교재도 봐야겠지만 과도기에 그렇다는 거고 궁극적으로 남아야 될 책은 얘다. 그러니까 제가 해설에다가 페이지 하나하나 써놓는댔죠. 돌아가서 내가 새롭게 깨달은 거. 내가 예전에 이 뜻을 오해한 게 있으면 바로 잡아놓고 메모하고 가필해서 이거 한 권 남겨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회독수가 늘어요. 밤을 새고 무슨 뭐 밥 먹는 시간 줄여서 막 그 회독수를 늘린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공부 방법만 하나 갖춰놓으면 나중에 회독수 늘리기가 훨씬 좋다고. 이거 계속 내가 보던 책이니까 나중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회독수가 딱 한 달 동안 지금껏 봐왔던 것보다 마지막 한 달 동안 회독수를 엄청나게 많이 늘릴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보통 질문은 이렇게 돼요. 아니 기본서 마음에 안 든다. 너무 두껍고 이거에다가 하나 모으는 거는 뭐야 책상 위에 이거 한 권 남았다 해도 이만한 책 백과사전 하나 남는 건데 아이고 이거 갖고 어떻게 막판에 그 회독으로 돌리냐라는 건데 일단 제 기준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그래서 기본서를 3분의 1로 줄여놨어요. 350페이지밖에 안 돼서 일단 뭐 제 거 강의를 듣는다고 하시면 뭐 그런 부담은 좀 줄어드는 거고 두 번째 그래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취향껏 하시면 돼요. 뭐 제 기본서가 싫다 그러면 어떤 책이든 다 상관없는데 다만 이 중간쯤에 출간되는 뭔가 요약서 이런 거를 선정하게 되면 너무 책 자체는 마음에 들겠지만 이쯤에 선정해서 이제 단권화 시작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은요.
이 앞에 거 하는 동안에는 단거나 지금 안 해온 거잖아요. 그럼 뒤늦게 여기서 새로 선정한 거에 이렇게 다 옮겨져 가야 되는데 그만큼 그동안 기억이 소실될 수도 있고 뭔가 누수가 좀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면 내가 1년치 모든 내용을 여기다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내가 커리를 밟았던 거는 여기에 흔적을 충실히 못 남길 조금 그런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급적 뭐 어떤 책을 해라 꼭 내 걸로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단권화를 뭘로 하든 꼭 뭐 이걸로 하면 떨어지고 저걸로 하면 붙고 이런 건 아닌데 원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이른 시점부터 되도록이면 컴팩트한 책에 단권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당연히 이 공부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제 기본서의 그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제 걸로 그냥 따라가시면 조금 이제 생각 없이 가도 어쨌든 이게 단권화가 그냥 충실히 되는 거고 뭐 다른 분들 걸로 하든 아니면 다른 교재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원리 이른 시점에 좀 컴팩트한 책에 해야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 유념을 해놓으시고 중간에 선정하면 그 정도 부작용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서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두 가지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너무 이른 문제풀이는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 3단계 나아가야 되는데 2단계, 3단계는 아무나 해요.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 베이스만 쌓이면 재시생 이상부터는 문제풀이 강의 저는 굳이 꼭 강의를 들어야만 공부가 되는 사람 아니면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선택하라 그러면 안 들어도 된다고요. 다만 보통 1단계, 2단계가 사상누각이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재시생 이상인 분들 나 노베이스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아니 나는 못 믿겠다. 이거 보통 1단계, 2단계 제대로 하는 사람 많이 못 봤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거부터 다시 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행정법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첫 진입장벽만 넘으면 나중에 행정법이 효자 과목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효자 과목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행정법 제일 많이 뜹니다. 초반에만 어렵지 그 다음엔 안 어려워요. 나중에 차 끌고 고속도로 나가보시면 압니다. 두 번째, 단권화를 하셔야 된다. 단권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보이죠? 단계별 공부가 중요한데 단계별 공부는 또 함정이 있다고. 단계별로 공부 자료가 이만큼 쌓여. 그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시점은 가장 빠른 시점.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가급적 컴팩트한 체계. 그리고 중간에 갈아타면 뭔가 문제가 있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이어나가면 사실은 공부의 완성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강사가 어떤 강의를 하고 교재를 하고 냉정히 생각해보면 붙는 사람도 대부분 1타 강사 강의를 듣지만 떨어지는 사람도 대부분 1타 강사 강의를 듣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합부를 좌우하는 완전히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지. 거기 위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제가 믿고 있는 플러스 알파는 아주 핵심 중에 핵심만 추리면 딱 그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이른 문제풀이 하지 마시고 단거나 처음부터 제대로 하시라. 이 정도만 하면 남들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커리큘럼 영상 제가 보통 한 20분 진행하는데요. 뭐 시간 됐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해커스 공무원 홈페이지에 올리셔도 돼요. 올리셔도 되는데 이건 이제 대댓글 기능이 없어서 이게 뭔가 추가 질문 이러고 있으면 조금 이제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라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카페.naver.com은 이거 기본 도메인이죠.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해커스 설마 그 스펠링 모르시진 않겠죠. 해커스 행정법 해서 이렇게 뒤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제 카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끔 김대현 행정법 하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들어오시면 등업 절차 뭐 귀찮게 뭐 그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방구석 유튜브라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 대기업 유튜버랑 그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말로 소득자라고 해서 제가 그냥 복습 포인트 영상이나 이런 거 가끔 시간 날 때 올리는 데 있어요. 이런 것도 어차피 카페에 다 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카페 들어오시면 다 해결된다. 전체 공지에 이 커리 영상도 띄워놓을 거고 공무원 커리 영상도 띄워놓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떤 강의를 선택하고 뭐 어떤 교재를 선택하든 간에 앞서 말씀드린 공부의 원리 두 가지 명심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